최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조선 시황 악화를 이유로 후판 가격을 동결해온 철강업체들이 올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조선용 강제가를 톤당 5만 원을 인상한 데 이어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톤당 10만 원 이상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체들은 철강석 가격 상승과 선박수주 증가 등을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상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선업의 수주 증가가 영업실적에 반영되기까진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후판 가격 상승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수주한 선박은 1년간의 설계를 한 뒤 내년에 선박의 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실적은 내년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이며 며칠 전 협상으로 오른 후판 가격은 작년에 수주하여 지금 선박을 건조하는 데 비용으로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제가가 선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초대형 원유용 만선 한 척의 가격을 9천만 달러라고 볼 때 이익률은 1% 정도이기 때문에 수주 시 10억 원의 수익이 남게 됩니다. 초대형 유조선 VLCC 한 척에는 약 3만 톤의 강판이 사용되는데요. 톤당 5만 원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강제가 인상으로 척당 15억 원의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률 1%인 1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수주하였는데 강제가가 톤당 5만 원이 상승하여 15억 원의 생각지도 못한 재료비가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에 5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톤당 10만 원 인상으로 합의가 되면 추가로 15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니까 VLCC 한 척을 건조하면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강제가 인상과 더불어서 협력업체들도 인력난과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조선 관련 협력업체 300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8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조선 경기 회복으로 점차 일감이 늘어나면서 1,600여 명이 더 필요하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업이 불황인데다 작년 코로나까지 겹쳐 조선소들은 설비와 잉여 작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숙련공들은 반도체나 건설 등 업황이 좋은 업종으로 대거 이직한 탓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수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숙련공들은 다 떠나버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계획된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이를 위해서는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해야만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고스란히 협력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숙련공이 하던 작업을 비숙련공이 함으로써 품질 비용도 더욱 많이 들게 되어 결국 본청과 협력사 모두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수주한 선박들은 낮은 성과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고정비와 강제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 등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올해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 한 해는 조선 3사 모두 이익을 내기 어렵거나 이익을 내더라도 기대 이하의 이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 선박의 선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박 중에서 가장 비싸고 이익률도 가장 높은 LNG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NG선은 척당 약 2천억 원 정도이며 그 가운데 약 5%인 100억 원이 순이익인데요. 10에서 20억 원의 추가 강제비를 감안하더라도 척당 80에서 90억 원 정도로 여전히 많은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조선과 같이 수익성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이러한 후판 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새롭게 수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성가 인상 등을 통해 수익성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소들은 올해 1분기에 엄청난 수주로 건조 도크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단계이며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물량을 이미 확보해뒀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운송할 선박이 부족해 수출까지 힘들어지면서 성가 인상을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할 수 없이 저가 수주를 해왔다면 올해 1분기는 제대로 된 선가로 계약을 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지금부터는 조선소가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사들보다 우위에서 선별 수주까지 할 수 있는 성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발주될 카타르 LNG선과 지금 진행 중인 컨테이너선 발주 등으로 남은 도크마저 전부 채워진다면 성과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그만큼 조선사들은 초과 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초 대비하여 선종별 성과를 보게 되면 22,000 TEU급 컨테이너선 가격은 연초에 1억 4,300만 달러에서 4월 말 1억 5,650만 달러까지 약 1,250만 달러가 상승했으며 13,000 TEU급 컨테이너선은 연초에 1억 300만 달러에서 4월 말에 1억 2,100만 달러로 무려 1,800만 달러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인 VLCC 가격은 8,650만 달러에서 9,250만 달러로 6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조하지 않는 18만 톤급 벌크선의 경우에도 올해 초 가격은 4,700만 달러였는데 4월 말 기준으로 5,300만 달러까지 치솟아 첩당 600만 달러로 모든 선종에 걸쳐 신조 성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은 올해 1년 동안 설계를 한 뒤 빨라도 선박이 건조되어 선주에게 인도되는 내년 이후가 되어야만 이익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내년에 선박 건조가 들어갈 시점에 지금 폭등하고 있는 강제 가격이 원상태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과는 정반대로 현재 오른 강제 가격을 반영하여 선박을 수주하였는데 강제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었으니 이익은 더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내년에 펼쳐지는 것이죠. 수주를 많이 하여 조선소들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협력업체들에게도 지금보다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고 높아진 임금으로 숙련공들도 하나 둘 다시 모여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을 생산해내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한 해만 잘 버텨내면 내년부터는 조선업의 선순환과 조선업 경기 호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 너무 낙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선가가 계속 오르고 수주도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이 조선업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연 설명 없이 뉴스 기사만 접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의 시차 현상 때문에 조선업황의 현 상황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뉴스를 접하실 때 해당 뉴스가 현 시점에 반영되는 기사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업황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